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정권 차원의 혼란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붕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다. 안보, 선거, 사법, 보건, 언론,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축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공통점은 하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최근 서해 상공에서 벌어진 미군 전투기 실탄 훈련과 중국 군용기와의 대치 상황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향한 명확한 전략적 메시지였다. 그런데 이 사안이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사과했다, 항의했다, 외교적 결례다. 군사작전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인의 체면과 선동만 남았다. 주한미군 USA 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론슨 분명히 밝혔다. 사과한 적 없고 군사적 대비 태세에 대해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군은 사과하지 않는다. 특히 전쟁 대비 태세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사과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면 이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정보 조작이다. 안보는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정치가 안보 위에 올라타는 순간 동맹은 신뢰를 거둔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유지된다. 동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적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다. 보고 체계가 흔들리고 군사 판단이 정치 선전으로 소비되는 국가는 전략적 동맹이 될 수 없다. 국제 정세는 이미 전쟁 전 단계에 진입해 있다. 중동, 대만 해협,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이 모든 지역이 동시에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 내부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치명적이다. 경고가 무시되면 다음 단계는 압박이다. 그 압박은 군사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다. 선거 관리가 아니라 권력 관리로 변질된 선관위 구조,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선거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변질이다. 선관위 국민선거관리위원회다. 행정기관이다. 신이 아니고 무오류 조직도 아니다. 당연히 감시받아야 하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법안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선관위를 비판하면 처벌, 문제를 제기하면 징역. 이건 선거 관리가 아니라 권력 보호다. 특히 허위 비방 시 최대 10년 처벌 조항은 사실상 입을 막는 법이다. 허위의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선관위 스스로다. 이 구조에서 선거는 더 이상 검증 대상이 아니다. 성역이 된다. 그리고 성역화된 선거는 반드시 부패한다. 왜 국회의원들은 당원이 아니라 선관위를 두려워하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권력 구조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회계를 감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생사를 쥐고 있다. 이 구조에서 국회의원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당원인가? 선관위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위기에 몰려도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이 반복된다. 이건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구조적 배신이다. 백신 사태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문제다. 보건 분야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2021년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추가 검증 없이 제조사 자체 조사로 종결됐다. 국민의 몸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단 한 명에게만 문제가 발생해도 전면 중단하고 재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수백만 회분이 그대로 접종됐다. 이건 정책 실패를 넘어선다. 관리 부실이고 직무유기다. 당시 책임자였던 정은경 정치적 보호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문제 제기는 음모론으로 몰렸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숨기면 범죄가 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정치가 아닌 수사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 폭로로 드러난 정치의 민낯.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강선우 사건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 녹취, 금전, 폭로. 이건 조직 내부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다. 강선우, 김병기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버려졌다. 정치는 이렇게 작동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증거만 믿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만이 답이다. 보수 정당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진짜 이유. 보수 정당의 문제는 인물이 아니다. 구조다. 대통령은 5년짜리, 국회의원은 연임 구조, 공천권은 지역 대부, 언론은 여론 조작. 이 구조에서 대통령은 언제든 버려진다.
지지율 떨어지면 손절, 선거 불리하면 출당, 위기 오면 탄핵. 이 패턴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에게 반복됐다.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선관위 권한 축소. 둘째, 국회의원 연임 제한. 셋째, 공천권 중앙화. 넷째, 당원 권한 실질 강화.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당한다. 이제 당원과 국민이 나설 차례다. 정치는 맡겨두면 썩는다. 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 윤리 제소, 당규 활용, 공천 감시, 지역 조직 압박.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결론, 지금 싸움은 이념이 아니라 시스템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대 권력의 싸움이다. 말을 믿지 말라. 증거를 요구하라. 문서를 요구하라. 기록과 숫자를 요구하라.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 관망은 끝내야 한다. 조용하지만 조직적으로, 차갑지만 집요하게. 오늘 이 논설은 경고다. 다음은 행동이어야 한다.